화장품의 원료 성분을 낱낱이 확실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은 화학품입니다. 유튜브를 개설하고 유튜브만을 위한 영상을 처음 만듭니다. 다 다른데 납품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올렸고요. 유튜브용 영상은 지금 처음 만들어 보네요. 첫 시간입니다. 화장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화장품, 현대인의 필수품 화장품, 매월 고정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 화장품, 아침 저녁으로 무슨 신성한 의식 치르듯이 의무적으로 바르는 화장품, 늘 돈 주고 사는데 과연 이게 뭐로 만들어졌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뭐 화학용품 용어들이 쓰여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 건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화장품에 쓰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특히 천연 성분 들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천연 성분이 과연 무슨 천연 성분인지도 모르고 천연 화장품이란 말이 과연 천연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저는 꽤 많은 화장품을 만들었고 지금도 취급을 합니다. 또 마케팅 법인에서 화장품 관련된 상품들을 컨설팅도 하지만 제조 판매 법인에서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손을 거친 임의용 브랜드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화장품의 민낯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화장품이 내 피부의 구세주인 양 구매 병적인 고객들이 많아서 화장품 과다 오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화장품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봅니다. 물론 이 정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화장품 마케팅은 스킨부터 크림까지 쭉 늘어놓고 순서대로 바르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화장품 너무 많이 바르시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다. 화장품은 한두 개면 적당하다. 또 수분크림, 로션, 아이크림 성분 다 똑같다. 한두 개만 발라도 된다. 너무 많이 바르지 마라. 다 마케팅이다. 이런 정도 얘기는 들으셨죠? 그 정도 얘기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장품을 쓸 것인가 쭉 풀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나면 이럼에도 내가 과연 화장품을 써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화학품입니다. 피부 좋아지자고 바르는 화장품이 오히려 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 잘못 쓰면 생기는 질병들인데요. 화장품은요, 보는 요령이 있어요. 모든 화장품은 뒷면을 보면 전 성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통의 내용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들이 다 의무 표시 사항으로 다 고지가 됩니다. 뒷면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땡땡 파라벤으로 끝나는 성분이 있어요. 무슨 파라벤. 그게 11종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메칠 파라벤, 부틸 파라벤, 소디 메칠 파라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방부제입니다. 그 막말로요. 한여름에 찌개 같은 거 상온에 하루만 놔둬도 쉬어버리죠. 음식을 더운 날씨에 그냥 놔둬도 상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은 뚜껑 열고 상온에 놔둬보세요. 1년 놔둬보십시오. 상하나? 안 상하죠?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럴까요? 왜 식품과 달리 뚜껑 열어서 상온에 그 더운 여름에 30몇 도 되는 곳에서 그냥 놔둬도 반년이든 1년이든 끄떡없을까요? 그게 바로 이 파라벤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방부제 바르고 계신 겁니다. 이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한 거니까. 근데 이 파라벤이요, 호르몬과 내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특히 유방암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은 소비자를 위한 성분이 아니에요. 화장품은요, 소비자의 피부를 위한 성분보다도 유통을 위한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통과 제조, 운반, 보관 이걸 위한 성분들이 많아요. 빨리 안 팔리면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약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어찌 보면. 또 오무 제품, 칠모 제품 이런 거 많죠. 구무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나빠요. 어찌 보면. 오무 제품에 보면 파라벤 없음, 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 파라벤 좀 안다 이거죠. 그럼 야, 방부제 없나 보다. 대신에 더 나쁜 페녹시 에탄올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중에 보면 또 부틸 하이드록시아니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 방지제입니다. 이거는요, 소화기나 간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쓰시죠? 집에서 세정하시기 전에 뒷면에 성분 표시를 보시죠.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쓰여진 게 있습니다. 계면활성제입니다. 거품 내는 역할이죠. 이건 신장과 간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드라고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이 설페이드류 중에 역시 계면활성제인데요. 이 설페이드, 거의 설페이드 다 들어가는데 클렌징해 보면 설페이드가 이게 뭐냐? 우리말로 황산염입니다. 그러니까 석고나 황산 납석 등 풍화 생성물이라고요. 이건 눈과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클렌징 하느라고 눈 팍 비비시잖아요.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클렌징 할 때 숨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네.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계면활성제입니다. 이게 화장실 닦는 강력 세정제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두드러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잘못 바르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토너나 클렌징 폼에 들어있는 원, 포, 다이옥산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EB 발암물질로 규정한 성분입니다. 이 끔찍한 얘기 아닌가요? 발암물질을 내 피부에 바른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또 이런 거 있죠. 뭐 황색 몇 호, 적색 몇 호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뒷면에 보면 그게 합성 착색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황색 4호, 적색 219호, 황색 204호는 흑피병을 유발합니다. 적색 202호는 입술염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메칠 이소 치아졸리놀 같은 성분이 또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 페인트에 들어가는 치명적인 독성 화학 방부제입니다. 저도 사마 페인트나 이런 여러 회사들 자문도 하고 코칭도 했었는데 페인트에 보면 메칠이소 치아졸리놀 이란 성분이 있거든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죠. 화장품에도 있다고요. 어떤 화장품에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겉 포장지에는 뭐 아름다운 자연 뭐 신선한 뭐 천연 화장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거 넣어놓고도 그럼에도 쓰고 싶으십니까? 자외선 차단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선크림에 보면 벤조페논 3가 들어있는데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피부과도 그렇고 모든 피부 관련된 종사자들이 뭐 자외선 차단제는 그선 목숨처럼 바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집에 있으면서도 바르라고 하고.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가 혈관 속으로 엄청나게 침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 3년 전 5월 7일자 CNN이나 로이터 통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화 되시면 미국 식품의약청 그 FDA의 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FDA에서 실험을 했는데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서 아보벤존, 흔한 거죠. 옥시벤존, 옥토크릴렌, 에캄슐레 이 네 가지 성분을 얼굴에 바르면 하루가 지나잖아요. 이미 당신의 혈관 속으로 침투를 해서 혈관 속에서 그 농도가 크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옥시벤존은 혈액 속에서 50배에서 한 100배까지 높은 농도를 보일 정도로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은 차단하겠지만 대신 온몸 속으로 화학물질인 독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혈액은 흐릅니다. 온몸을 돌면서 온몸의 그 성분들을 축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학물질이요, 피부에 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클렌징 잘 못하고 그러면 피부 트러블 생길 때 있죠. 그것만 봐도 이미 우리 피부에 악영향이라는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저희는 이제 상품 언어 전문가니까 이렇게 문구 작업이나 이런 걸 해서 포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하죠. 근데 화장품 브랜드 컨설팅을 맡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사실 자폭과도 같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한 말씀,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 가보셨어요? 그 일반 소비자들이 가볼 수 없는 화장품 제조 공장을 가보면 저도 보고서 알았는데 화장품 원료는요, 완벽한 화학물질 바르는 겁니다. 그냥 화학물질 바르는 거죠. 당신은 화장품이라 부르지만 업자인 저희는 화학품이라고 부르죠.
그런 화학 물질을 예쁜 용기 안에 담고 좋은 냄새 향료 담고 예쁜 케이스로 포장하고 미녀 모델이 싹 선전으로 둔갑시켜서 당신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화장품의 광고 모델 연예인이 나와서 막 피부를 두드리면서 촉촉해요, 보습력이 짱이에요 하고 말하면 그냥 혹 넘어가는 거죠. 촉촉해요라는 말은 간단해요. 글리세린 많이 들어있어요 라는 말이죠. 글리세린은 약국에서도 파는 흔한 겁니다. 글리세린은 관장약으로도 사용되고요. 소변 이뇨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 다이너마이트에도 들어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폭발력을 가진 위험물이잖아요. 물론 뭐 피부에서 폭발하진 않겠지만 또 샴푸질하면서 거품이 풍부해요, 계면활성제가 많아요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화장품, 아니 화학품 발라봐야 글쎄요 너무 많이 화장품의 지갑을 많이 열지 마십시오. 화장품에서는 저희의 직접적인 고객사예요. 요지는 화장품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너무 화장품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아니 본인이 돈을 쓰고 사서 쓰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서 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더 얘기할 건 많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